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해서 이제 역대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고 있고 한 며칠 사면 요걸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물론 이 예상 같은 건 항상 의외의 사건으로 비켜나갈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 외국인이 이만큼 팔았기 때문에 21선 반등하고 끝날 것이다. 근데 또 외국인이 샀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 보완이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건 굉장히 무리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형태, 그리고 이 공매도의 영향으로 보면 약 9% 정도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할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0선 위로 갔다가 한 9% 정도 갔을 때 한계가 3000선 정도?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또 움직이는 시간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21선과 조우하면서 만나게 될 텐데, 코스피는 조정을 받아서 21선 지지를 받았고, 얘는 옆으로 가면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내려왔다 올라간다. 그럼 이 내려올 때 손실 구간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반등할 때 정리를 하면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얻어맞아가면서 겨우겨우 올라가는 거고,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 과정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 매물을 얻어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 소화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갔다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코스닥은 당장 한 며칠 코스피보다 부진할 수 있지만 결코 나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유스홀딩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라가다가 아마 자사주 매입할 때 이제 아주 강력한 형태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월봉으로도 상승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걸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이 조금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주가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뭐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자사주 매입 때 털 것이냐, 아니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더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은 다소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적어도 자사주 매입할 때 지금보다 높은 자리는 반드시 올 것 같다. 요거.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고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매수 같은 경우는 결국 매수한 주체가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안 나옵니다.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매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오늘 약간 비틀림이 나왔는데, 그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이제 2주 남았는데 10일 남았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개인 자금과,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했으니까 터는 기관 외국인 자금, 얘들이 이제 비틀려서 교차가 되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붙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잘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9일 동안 어떤 전개가 나올지 저는 약간 더 기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제노레이가 이제 단기 고점은 넘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좋습니다. 분명히 가격은 좋는데 말씀드린 가격을 계속 준다.
이런 종목들 잘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주고 그것도 아주 짧게 줬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당분간 좋은 형태의 흐름으로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뭐 제너레이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외국인 매수다. 예, 외국인이 지금 사들이고 있고 지분율이 6.99%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너레이의 실적이나 제너레이의 앞으로 수출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종목이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 사들이고 있는 게 말씀드렸듯이 10%가 넘어간다. 아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장한 지 3년이 지났고, 뭐 만약에 시세를 시작한다면 여기서 왕창 매집을 한 형태가 나오는데, 왕창 매집해서 시세를 낸다면 평당가 10,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야 남느냐. 적어도 여기 위로는 올려가지고 신고가에서 아무도 팔 상황이 없는, 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쭉쭉 밀어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보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단기간에는 요 매물대 11,000원대 매물대로 인해서 단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또 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좋냐 하면 뭐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부담 없이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1번 제노레이, 2번 인터로조, 요 순서입니다. 네. 뭐 대형주보다도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데, 그래서 뭐 3번 대한제분. 근데 대한제분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종목들 중에서도 또 제노레이가 특히 저는 마음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보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껄도 보기 싫으니까 생략하고,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네. 하나 찍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전자투표. 뭐 사람 다 똑같습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저라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는 저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냥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을 위해 하시는 일, 글쎄, 뭐 제가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예, 그것도 아니고, 예. 저는 저를 위해서 합니다. 예, 권리락 착시 효과. 이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권리락 착시 효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뚝 권리락으로 시작했을 때 이거 팔아 마라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아마 팔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팔고 나중에 신주 나오는 걸로 또 먹어야지 이런 거. 근데 권리락 착시 효과를 아는 분들은 반등이 좀 세게 하더라, 가격이 낮다고 인식이 돼서, 그래서 요때까지 기다려서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수익 보는 것보다 아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뭔가 아는 걸 기반으로 예측을 해서 맞추고 이런 쾌감들이 더 큽니다, 수익보다도. 그래서 이 체험 그 자체가 굉장히 이 표현이 맞는데, 이게 즐거우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식이 많이 쌓여갈 것이고, 좋은 시장까지 만나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끝나면
한번 모입시다.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 주식 공부 관련해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매일 주식 공부만 본다?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장 종료 후 시장 점검만 본다?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을 매일 보면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지식이 굉장히 좋아지실 것이고, 앞으로 이 100강을 다 채우게 되면 이거 안 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또 이것만 생으로 보면 뭔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콩나물 물을 계속 받으면서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으로 그 물 받아서 자란 부분들을 이걸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걸로 요 100강짜리 주식 공부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로 혹시 사시는 인근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사로 만들 수 있게. 네, 전자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 분리형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BW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BW나 CB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고 이건 신주 인수권이고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데 뭐 큰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뭐 CB랑 큰 차이가 없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룬다라고 하는 건 조금 뭐랄까 그 니즈에 맞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대충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보시면 뭐 분리형 신주 인수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요걸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세계건설. 어이구, 예. 시세가 한번 났고 2차 시세가 날 건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잠깐 주고 가는 종목들은 아주 강한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LMS 이것도 뒤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 이게 목이 잘 안 가듬어져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 괜찮은데 요게 조금 안 좋습니다. 예.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TK 케미칼. TK 케미칼. 전자투표는 요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화면이 아니구나. 제가 올려드린 그 화면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등록하시고 그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편하시면 참 좋은 겁니다. 예. 심리가 안정이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 배경에는 이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공포라든지 이런 심리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판다든지. 이 모든 게 심리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에서 흔들리지만 않아도 중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심리가 편안해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좋은 주식인데 시장에 조금 등장을 늦게 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노레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그 전기차 모터 회사의 어떤 우회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뭐 지연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진칼에서는 뭐 공시 내고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게 뭐 불법이나 이런 걸 따질 부분이 없고, 영신금속이 이제 회사 측에서 산다면 사실 회사하고 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약정이 있는 건데 그런 공시 없이 지금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직접 사면 주가 조작은 아니고, 다만 지금 사는 게 대주주와 연계된 어떤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게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단 뭐 영신금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일단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키움증권의 매매를 주목을 하는데, 이 순매도로 키움증권이 어쨌든 오늘 1위였고, 이때 이렇게 급등락이 일어나면 키움증권의 단타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사고 팔고 하면서 한 9만 주 정도 물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물린 자금이 오늘 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빠져나가는 상태고 단타로, 그럼 이게 유수홀딩스처럼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래봤자 아직도 시가총액이 642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642억이면 뭐 1000억 가는 건 금방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많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하고 관련해서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이제 워낙 대표적인 공매도 대상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안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직전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 같은데, 이전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던 자리, 여기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내릴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거의 명확한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봤을 때 일단 국내에서 사용량이 한 5% 정도 됩니다. 확진자의 5% 정도 되는 인원에 1인당 45만 원을 들여서 치료제 투여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뭐 이 환자들이 편했고 환자들이 치료를 빨리 받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사망률이 줄어들지는 않고, 그래서 치료제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유럽 수출 관련해서도 뭐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고, 뭐 그게 공시 대상이든 아니든 사실 뭐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국내 국산 코로나 치료제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언론 보도를 할 수 있고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니까.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또 얼마나 버텨주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매도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A리츠, 시가총액 작은 종목, 단순히 시가총액만 작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관심을 가졌는데
벌써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가만두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더 좋아지면 1000억 이하로는 종목이 없어질 것이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걸 잘 증명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리츠라는 종목이. 예, 그리고 요걸 공략하지 않았던 건 주식수가 421만 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900만 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놓고 뭐 추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같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 아니라서 하지는 않았지만,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결국 이렇게 빛을 본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코스닥 해가지고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 스펙 이런 거 빼고, 거래 정지된 종목들 빼고,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 지스마트 글로벌, SD 시스템, 제이웨이, 퓨전 이런 종목들 다 상장 폐지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팍스넷 역시 상장 폐지 앞두고 있고, 아리온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면 아닌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 밑에 있는 종목들, 특히 요즘 세상에 200억대 있을 수가 없고 300억대 300억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뜯어보면 또 괜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왠지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대동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공업이 금속, 그러고 보니 영신금속도 금속인데, 이 주식이 너무 적고, 대동공업이 주식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너무 적고 또 대동공업이 절반이나 갖고 있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저평가되어 있을 만한 이유로 충분하다. 웹스 이게 오른 거네. 지금 시총이 329억인데 이게 오른 겁니다. 회사 가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는 것 같고, 최대주 지분율이 41%, 이런 종목들도 주식 수도 적당하고,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이런 종목들 시총 329억, 말이 됩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낮다, 근데 회사 가치가 괜찮다, 이런 종목들 결국 유동성에 의해서 다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낮으면서 기업 가치가 괜찮은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제가 원래 이 가격을 기다리려고 했었고 그 가격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형주지만 이게 유례적으로 이 종목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건조기 살 거다고, 이걸로 수익 봐서 건조기 사야지,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요 구간 한 두서너 달 이렇게 고통받고 나니까 인내심이 바닥이 나가시고 매도 했습니다. 짜증나서 본전에 매도했습니다. 이날. 그리고 나서 잘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인간 지표인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징만 잘 파악하면 너무나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절대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오는 신호가 이런 기술적 분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저랑 오래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우리 사이트에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삼성생명 정리했다 이렇게 글 적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여론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 뭔가 기묘하게 심리가 바닥이 나고 인내력이 소진이 되니까 올라간다.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언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 게, 대형주를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뭐 삼성전자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이 계좌 공개해서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거를 언급하면서 인내력이 계속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야 뭐 지들 마음대로 가는 거지만, 대형주는 뭐 올라갈만 하면 해외 증시가 꺾이고 올라갈만 하면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고 뭐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우연적 요인들이 겹치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인내심 소진이 빠릅니다. 거기다 매일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가속도를 붙여서 인내력이 소진이 되고, 그러면 결국 요 시점, 이런 시점처럼 이런 자리에서 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런 걸 잘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물론 대형주는 제가 매매는 하지만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전기. 여기서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이화전기가 이틀 동안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첫날 28%까지 올랐다가 25% 마감. 둘째 날 29%까지 올랐다가 20% 마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한 50% 오른 건데, 뭔가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30%, 마이너스 27% 얻어맞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100% 수익 내서 투자금이 2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 손해보면 원금이 됩니까? 마이너스 50% 되면 원금이 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 뭔가 불공평한 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 마이너스 50%가 됐다. 500만 원이 됩니다. 그 원금 찾으려면 수익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손실률, 수익률 똑같은데 계좌가 쪼그라드는 거, 결국은 요 가격 제한폭의 어떤 오류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착시, 오류. 왜냐면 같이 30% 오르고 같이 30% 내렸는데 가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만원짜리 종목에서 30% 오르면 13,000원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30% 하면 만원이 아니라 9,100원이 됩니다. 같은 등락이었는데. 그걸 이화전기가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틀 동안 거의 50%가 올랐는데 마이너스 30 얻어맞으니까 거의 제자리네? 예, 이렇게 돼버린 거. 요 착시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굳이 예측을 하자면 오른 거에 비해서 내릴 때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한번 반등을 또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착시를 잘 보여준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올리셨던 신세계건설, 한번 상승하고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2차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건데 보통 대체로 2차 상승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리고 현재도 아직 저평가 상태. 그리고 건설주들이 그 재건축 위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국내에서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신세계건설은 앞으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할인점 이런 거 짓는 회사인데 도대체 뭘 할 거냐. 이마트가 트레이더스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예, 그래서 신세계건설이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그러면 사도 되냐? 아니 뭐 25,000원대도 있었는데 굳이 뭐 46,000원대 사느냐? 저는 그냥 안 사고 마는데,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차 상승을 기대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LMS, 예,
이 회사가 이제 LCD 관련해서 그 백라이트가 LED로 바뀌면서 조금 타격을 받았던 그런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충격도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위기 때 정리를 먼저 하니까. 왜냐하면 돈이 되는 건 당장 가동을 해야 되고, 돈이 안 되니까 유유 상태로 있으니까, 그럼 얘들이 이제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MS는 사실 사양 산업을 하고 있고, 매출도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작년에 적자도 좀 크게 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적정한 주가 수준이고, 자사주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유통 주식수가 감소한 그런 효과로 조금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시세가 났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한번 시세 나면 2년 정도는 또 소강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당장 기대할 부분이 아주 크지 않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현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적정한 주가니까 추가로 하락할 부분도 많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손자 회사가 그 뭐였지? 포스코 인터. 맞다. 그 요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이 자회사가 포스코 인터입니다. 요게 이제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회사고, 현대차 코나의 모터를 납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전기차 모터 업체로 투자한다?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코나 EV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모터가 좀 딸린다. 포스코 인터의 모터하고 테슬라의 모터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좀 그 구동 모터 쪽에 납품선을 바꾸려는 그런 아마 시도가 있을 거고 욕구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모터의 핵심이 이제 소음이 안 나는 건데, 뭐 차별화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소음이 조금 납니다. 타본 결과. 뭐 감속기는 뭐 거의 트럭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그런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인터의 모회사기 때문에 모터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상으로는 충분히 되고, 뭐 1차 상승하고 지금 횡보 중인데, 뭐 자원 개발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크고, 아직도 저평가 상태니까 실적 자산 대비 모두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을 기대하고 지켜보는 게, 다만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이런 횡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모터 관련해서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TK케미칼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뭐 10,000원까지 달렸으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은 상태고, 이제 겨우 적자 벗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달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화장품, 뭐 그리고 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 예, 건설 사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매집의 어떤 흔적만 있지 팔았던 흔적이 어제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 고점에 어떤 신호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뭐 21선이나 중심선을 손절가로 정하고, 지금 말고 조정 적당히 받을 때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관심을 끌만한 종목이
예, 농업 관련해서 이제 그린 플러스인데 제가 오래전에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대형 첨단 온실에 시공하고 예, 그런 걸 구조물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인데 뭐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실적이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적당하고 예,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곡물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코로나 이전의 어떤 가격대를 보면 예, 그 가격대에 비해서 제법 오른 상태고 그리고 상장한 지 3년째가 돼서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 신고가의 장점은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현재 모든 주주들이 수익입니다. 모든 주주가 수익이다 보니까 급하게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호재 쉽게 올라가고 악재에도 잘 버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린 플러스를 접근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요 신고가에서 랠리가 보통 한번 전개가 되면 아주 오랫동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 단기 관점에서 그 신고가 랠리의 일부를 이렇게 먹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